저는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보면 초보 운전자가 버스를 몰고 있는 듯한 그런 아찔함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 냉혹한 힘의 질서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근본 속성마저 모르는 아마추어 외교로 지금 이 나라 경제를 이 지경에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통상보복 조치가 예고됐음에도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기업 총수 만남으로 생색내게 하려 합니다. 이제라도 국제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정말 이 문제를 타개할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물론 총리, 외교라인 등이 모두 비상 상황을 인식하고 난국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낙연 국무총리 오는 13일부터 방글라데시 등 4개국 해외 순방 떠납니다. 주무 책임부처 장관인 강경화 장관 어제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섰다고 합니다. 당면한 위기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람들이 정작 자리를 비우고 해외로 나가는 정권, 지금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현실 인식의 수준입니다. 이낙연 총리 순방 취소하십시오. 강경화 장관 당장 귀국하십시오. 지금 기업들은 생사의 기로 앞에서 떨고 있는데 여유롭게 해외 순방 다닐 때입니까? 이 정도면 저는 이 정권이 일본의 동상보복 조치 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위기를 오히려 키우고 국내 정치에 활용하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야당 탄압 전문가 조국 수석, 여권 단속 전문가 양정철 원장, 지지율 단속 이벤트 기획사 김정은 정권, 조국, 양정철, 김정은, 이른바 조양은 세트로 나라가 온통 엉망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치면 대한민국 퍼펙트 리스크 조합입니다. 경찰의 야당 탄압 수사, 사실상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입니다. 정치와 타협의 공간인 국회에서 벌어진 일에 지금 편협하고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사법잣대를 들이대는 전형적인 정치 탄압입니다. 청와대 조국 수석이 기획하고 경찰이 실행에 옮기는 보복 정치에 우리 자유한국당 절대 위축되지 않습니다. 불법 사보임으로 국회법을 무력화시킨 문희상 국회의장, 김관영 전 원내대표부터 수사하십시오. 빠르 해머를 동원한 폭력 진압부터 수사하십시오. 그리고 야당을 수사하려거든 책임자인 저부터 소환하십시오. 이런 식의 제1야당 겁주기 소환에 응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 자율성에 대한 포기입니다. 야당이 야당이길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런 무책임한 정치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정권의 실세들은 양정철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국회의장, 국정원장, 주요 광역단체장은 물론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자인 서울중앙지검장까지도 훑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몰래 숨어서도 아닌 보란듯이 당당하게 전국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러한 정치 행보에 참으로 민망할 따름입니다. 대한민국 리스크 정점은 뭐니 해도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김정은과의 정치 이벤트에만 골몰한 나머지 외교도 국익도 경제도 놓쳐버리고 허겁지겁 기업 총수들 불러서 사후 약방문 대응이나 내놓고 있습니다. 조양은 플러스 문재인 대통령, 정말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양은이 없는 정치, 야당 보복, 동원하고 줄 세우기, 선거용 이벤트 없는 그런 정치로 돌아가야만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상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 상황을 학교에 비유하겠습니다. 왜냐, 지난번에 여당이 계속해서
왜 학생들이 수업 안 오냐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비유하겠습니다. 교장, 교감, 일부 선생님들이 합세해서 다른 선생님 마음대로 자르고 수업도 바꾸고 멋대로 학교 운영하다가 결국 학교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학생들 수업이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정상화 장치를 마련하고 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업하고 아이들 가르칠 생각은 없습니다. 수학여행을 어디로 갈지 궁리만 합니다. 회식비 타낼 생각만 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국회의 자화상입니다. 패스트트랙 폭거로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어렵사리 합의를 통해 국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쌓여있는 민생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폭탄으로 우리 자영업자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주 52시간 예외 업종 확대해서 경제부터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동력선 사건으로 드러난 와해된 안보, 국정조사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 추곡 수매가도 3월에 결정돼야 될 거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뭡니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사법개혁특위위원장 하나씩 나누기로 했으면 빨리 민주당이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로지 여당이 관심 있는 것은 이번 임시국회에는 추경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추인이 안 돼서 무효화됐다고 주장하는 합의안, 그리고 본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 합의안에는 본회의 날짜가 18일,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 받겠다고 하니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해임 건의안 본회의 일자가 이틀 연속 붙어 있으면 해임 건의안 표결할 수 있으니 18, 19일 본회의 못 하겠다고 합니다. 하루만 하겠다고 합니다. 참 이 여당의 태도를 보면 민생에 관심이 있는 건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안보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오로지 총선용 그리고 단기 일자리용 그런 추경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민생국회, 안보국회, 경제국회가 아니라 총선용 추경 거수기 국회만 하겠다는 여당,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야당도 청와대 거수기로 만들려는 청와대 여당입니다. 추경만 외치지 말고 정상적 본회의 일정에 협조하십시오. 여당은 더 이상 현금 살포 추경에만 집착하지 말고 조속히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신 차리십시오.